자, 산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놓친 거 없는가 모르겠네요. 관련 영화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수업 참고 자료, 4호를 주인공으로, 그 다음에 문예사조, 문예사조에 그게 빠졌네요. 신경영파. 결말이 파괴적이라는 부분에서 닮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의 격차, 이것 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4의 벽 설명했었고, 학습된 무기력.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저 학생들 그 기말고사 좀 그 외우기 쉽도록 요것 만들었었는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기말고사, 내년 파이널 exam 대비해가지고 페이퍼 2 모금담을 새로 쓰고 있는데 작년에 한 800단어 정도로 했더니만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100에서 1200단어 정도로 좀 늘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규복이 나타났는데 면도질을 했었는지 전부 다 혈색이 좋고 다리 상처도 나아가는지 전부 다 자연스럽다. 멀리서 비행기 폭음 소리. 자, 점례도 그렇고 규복도 그렇고 훨씬이 전부 다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확실히 인간이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또 한편으로 이제 멀리서 비행기 폭음 소리. 이제 전투가 다가온다. 즉 국군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들은 직감하겠죠. 아, 지배자가 바뀌는 순간 뭔가 큰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점점 그 소리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대가 바뀌어서 이제 토끼바위 굴. 그래서 규복의 대사를 들어보면은 규복은 점례와 함께 고향으로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여기에 조금 설정이 바뀌었다면 모두가 행복해졌을 텐데 싶은 부분이 몇 장면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규복이 처음 만나는 인물이 사월이었다면 어땠을까? 사월은 자기 입으로 또 따리고 먹고 필요 없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 버리고 갈 거예요. 라고 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면 아마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건데, 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이 꼬여집니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임신한 여성이 사월이었다라고 점례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또 점례가 쉽게 선택을 했을 텐데 또 사월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누구도 이 불행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게 4월이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훨씬 수월하게 어떤 선택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내 생명을 구해주고 내게 어떤 사랑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자서면 나는 총살당할 거야. 부모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보고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작가는 귀복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피해자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군인들을 통해서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군인들은 지배자처럼 나오네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대바치고 대줄이고 상관없어. 여기서도 규복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 나는 살아있고만 싶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자, 규복의 욕망은 결말에서 이제 충족될지 한번 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지만 나는 사는 날까지 살고 싶어, 점례. 어때? 나와 같이 가겠어? 어디로? 아무데나. 그렇지만 도민증이 없는 걸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물들이 서로 얽히면서 모두 다 불행해진다는 설정은 또 이제 그 테스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스의 세 명의 주인공이 서로 어떤 불행의 원인이 되면서 이제 세 명 다 불행해지죠. 그래서 어떤 작가의 세계관, 행복을 원하는 인물들이 서로 어떤 다른 사람의 불행의 근거가 돼서 모두가 불행해진다. 그런 점에서 세계관 테스와 좀 닮았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 얘기를 합니다. 사범학교 동기생이야. 아주 친한. 그건 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범학교 동기생인데 걔는 내 절친이니까 걔는 아마 날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건 지난날의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이 산에 들어가지만 않았던 늘 그 친구도 반감이 맞아줄 테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될까? 내가 빨갱이라고 싫어할까? 저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가족에 대한 인간관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간관계, 친구에 대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작가는 이 기본적인 어떤 신뢰관계가 파괴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신뢰가 파괴돼 가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 가족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은 이제 4월, 그리고 이웃 간의 인간관계가 파괴된 것은 이제 그 최 씨와 양 씨. 전면 여기서 이제 때가 되면 자수하고 자기도 감초 존재를 함께 받겠다. 역시 점례는 좀 뭔가 규범을 못 벗어나는 인물이면서 또 이타적인 인물이네요. 그래서 점례는, 그 점례는 떳떳한 관계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점례의 모습은 제네어에서 규범과 도덕을 중시하는 제인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떳떳해지면, 즉 규범과 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되면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점점 점례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만난 게 4월이었다면은 아마 4월은 점례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당장 갑시다 했겠죠. 그리고 과연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과연 점례에게 그 귀덕과 양씨를 버리고 갈 용기가 있는가? 그래서 비는 사람의 목은 못 벤다고 무턱대고 죽이는 게 법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같이 가서 엎드려 빌면은 아마 죽이지 못할 거예요. 아직은 법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네요. 언제나 밝은 태양 아래서 고함을 지르며 살까? 이렇게 그늘에서 숨을 죽이며 살기는 지긋지긋해. 마음껏 소리 좀 질러 봤으면. 그러면서 말을 끝을 못 맺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으로 존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억압된 상태. 그걸 통해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례가 바로 말리죠. 쉿,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4월의 상태로 넘어옵니다. 꼴 좋겠다. 내가 타건에 가면 어느 놈이 밥통 받쳐 들고 기다릴 게다. 사람의 거미줄을 안 쳐요. 저 4월은 즉 이제 언제라도 계기만 주어지면은 가족을 다 버리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작품 속의 신은 왜 4월이 아니라 점례와 만나게 했을까요? 가거라 가! 이 애미는 까치밥이 돼도 내년만 잘 살면 된단 말이냐? 그러나 나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죽은 송장이 살아나길 기다란 말이에요. 못하겠어. 난 못해. 그러니 자식 새끼가 있잖아. 자식이 무슨 소용이요? 그게 나를 잘 살게 해줘요? 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뭔가 파격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성격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21세기 인물입니다. 점례는 20세기 인물이고 사월은 21세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례가 교복과 만나는 걸 사월이 봤지요. 그게 사월은 이제 점례를 반협박해서 딜을 합니다. 정말 그이는 착한 사람이야. 자기가 빨갱이들 말에 속았다는 걸 뉘우치고 있어. 그 대신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해서는 안 돼. 내가 그 사람 만날 때 점례는 모르는 척 하란 말이야. 어때? 그러니까 지금 4월이 제안하는 것은 현대로서도 파격적인 제안이죠. 그 한 남자를 세워하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독자들이 반발을 고려해서 이제 점례를 초점 인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4막 하강부. 전막부터 약 3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좀 문학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죠. 왜 하필 3개월 후지? 그러면 대충 이제 견적 나오죠. 왜 하필 3개월 후인가? 자, 하늘엔 폭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간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가족, 어떤 역사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한 사람. 그런 점에서 좀 더 현대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전면은 그게 훨씬 얽매여 있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끝부분에서 좀 그 상황이 잘 되었더라도 아마 점례는 가족을 버리고 못 갔을 것 같습니다. 하늘엔 폭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간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마치 이제 위대한 개집에서 이제 점점 도시가 더워지고 있는 것처럼. 이따금 총포 소리가 머리서 터지며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퍼진다. 난리는요. 이제 국군이 쳐들어왔으니 저놈들은 도가니든 쥐새끼지 뭐요. 저기 이제 어떤 마을 사람들은 국군에 대해서는 북한 군대가 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왔던들 우리가 이것을 덜 했지 뭔가. 국군이 들어온다니 한시름 들었지만 앞으로 보릿고개가 걱정이죠. 과연 그러니까 국군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구원자일까? 아니면 국군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까? 거기서 이제 작가가 정말 비판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은 견적 나오죠. 만약 여기에서 이제 국군은 이들에게 정말 그들이 기원하던 대로 이제 구원자였다. 그러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훨씬 약해지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비판하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답이 딱 나옵니다. 자, 글쎄 먹는 것마다 토하니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죠. 또 이제 그 4월은 뭐 병 같은 그런 이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쌀내네. 속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애기를 가졌다겠네요. 호호. 근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쌀내는 지금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양식에 고자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보의 격차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죠. 그러니까 작품 속의 인물들보다 관객은 훨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격차가 이제 재미 혹은 긴장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포영화의 공식인데 관객들은 저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속의 인물들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물들이 이제 장난삼아서 그물을 열려고 할 때 관객들이 긴장감을 막 폭발하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미나 긴장감을 만듭니다. 관객들은 알고 있는데 독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그 히치콕이 한 말이 있죠. 히치콕이 설명했었는데, 자, 테이블 밑에 이제 시한폭탄이 있고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몇 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 인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태연히 카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관객들의 긴장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터져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이제 일어서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이제 릴렉스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차 한 잔 마시고 일어서지. 여기서 이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히치콕이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인물들이 테이블을 떠나면서 결국 이 시한폭탄은 영화 속에서는 터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맥커핀이죠. 터질 것 같은 게 결국 어느 시점에 터지면은 복선이 되고 터질 것 같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걸 통해서 이제 단지 그 장면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장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의 격차는 긴장감이나 재미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활용한 게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시리즈. 그리고 이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봐도 보면은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김태리 씨는 러브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제 이병헌 씨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러브를 합시다. 관객들은 이제 뜨악하죠. 러브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기대하죠. 언제 김태리가 그 러브의 뜻을
되니까 그걸 초조하게 기다리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미와 긴장감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인물들은 모르니까 이런 농담을 하는데 관객들은 알죠. 규복의 존재. 그리고 3개월이 지났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숨겨진 것은 살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살레네는 알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씨가 안 들리는 곳에서 아주머니만 알고 있어야 돼요 라면서 하필이면 양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설정인데 왜 최 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필이면 양 씨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웃 하나 1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다 하면은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닐 텐데 하필 양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양 씨는 지금 최 씨가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 씨가 하필이면은 4월이가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양 씨에게 하네요. 그럼 양 씨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죠. 양 씨는 안부를 묻는 척, 그 4월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 쓱 옵니다. 양 씨가 호의를 보이니까 최 씨도 이제 여기서는 또 차마 냉혹하게 못하고 이제 또 부드럽게 대합니다. 여기에 그걸 본다면 어떤 최 씨도 본질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걸 기계로 두 사람이 화해했다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양 씨는 이제 사월이가 정말 임신했는 걸 확인하러 뒤통수를 치러 이제 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씨가 얼마나 어떤 삐뚤어진 용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 씨도 이제 잠시 양 씨를 믿었다가 배신 당하다 보니까 이제 이 둘 사이 관계도 더 파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임이 이제 그 시집을 가서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 가든지 서방님 잘 섬겨. 뭐니뭐니 해도 계집은 서방을 잘 만나야 해. 이런 분도 이제 봉건적인 분위기, 가부장적인 분위기 나오죠. 자, 머리를 끌어헤치고 한층 열고 신경질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왜 사울은 계속 그 병에 걸린 모습으로 나오는가?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사울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치관 자체가 작가가 수용하기엔 너무 파격적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병든 모습으로만 나오네요. 자, 여기서 떠나가는 정임에게, 그러니까 정임이 새 시집 간다고 흉보는 사람이 덜 됐지 뭐야.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홀몸으로 살 수는 없어. 정임은 참 잘 됐어. 이런 거 보면은 사월도 또 본질적으로 나쁜 애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점례가 와서 위로합니다. 애기 말이야. 내가 벌을 받았나 봐. 내게 애기가 무슨 소용이람.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대와의 불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또 4월은 또 윤동주와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시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불행.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시대가 자꾸 이제 불행으로 몰아넣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점례에게 아이가 생겼다면은 참, 그러니까 점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4월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4월이 임신을 했다면은 아마도 이제 규복과 같이 가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을 텐데 4월에게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례는 또 이타적으로 4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도망을 가든지 해야 해. 이대로 있다가 모든 일이 탄로나잖아. 즉 점례는 4월을 위해서 규복을 양보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참 봉건적인 모습은 계속 제인 에어와 겹치네요. 아, 하느님도 짓궂지.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고 가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너지고 주다니. 정말 이 세계의 신인은 정말 짓궂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오히려 약간의 행복을
맛보여준 다음에 이제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얘 누구더라? 입에 마스크 썼던 애. 그 악역이 했던 대사가 비슷하네요. 진정한 절망은 약간의 희망과 함께한다. 오히려 그 단맛을 한 번이라도 안 봤었다면은 이들이 견디기 쉬웠을 것인데 이미 한 번 인생의 단맛을 본 다음에 다시 절망을 떨어지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하는 모습이죠. 우리에게 그만큼 벌을 줬으면 말지. 이상 더 벌을 받아야겠어. 응? 즉 이제 4월은 마침내 체념을 배웁니다. 즉 이제 이런 점에서 4월은 성장하는 인물이고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도전에서 체념으로 성장한다. 여기에서는 작가의 주제가 담겨 있겠죠. 한 사람을 둘이서 좋아한다는 게 잘못일까? 그래서 4월은 참 1963년 작품 속의 배경이 1951년을 본다면은 정말 파격적인 인물이네요. 천왕봉에 숨어있는 빨갱이들을 깡그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산에 불을 논다는 소문도 있으니 작가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암시를 합니다. 규복이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어떤 작가의 접근 방식은 그때 가서 이제 규복이 살까 죽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한 다음에 규복을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 암시를 한 다음에 결국 이제 규복이 죽게 되는.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야. 이렇게 배는 불러오기 시작하니 하며 벽에다가 이마를 치며 운다. 어떤 자학적인 행동이죠. 자기 파괴적인 행동. 점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 자, 그리고 이제 그 점례와 행복하면서 1차원적인, 1차원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3단계까지는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살고만 싶다. 안전하고 싶다.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즉 어떤 사회적으로 떳떳한 존재가 되고 싶다. 여기에서 4월이 들어가면서 4월이 끼면서 다시 규복의 그 규복은 다시 1단계로 떨어집니다. 나는 개돼지와 다름없어. 그리고 이제 교복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두 행복을 원했는데, 그리고 잠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의해서 다시 또 1단계로 떨어지면서 이전보다 더 큰 불행을 느끼면서 이제 파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소나 돼지 옷을 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 나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 되고 말았어. 돼지야. 그러니까 3단계 존경의 욕구를 원했던 규복이 이제 다시 1단계로 떨어지니까 이제 이전보다 더 괴롭겠죠.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이용했어. 2년 동안 굶주려온 당신네들의 욕정을 여기서 치워버리고 나를 짐승처럼 길렀어. 이제는 점례마저 불신합니다. 아, 사울이 안 나타났거나 처음부터 사울을 만났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때 비행기에서 쏴붙는 기관총 소리와 경폭탄 터지는 소리가 전부 다 가까이서 퍼져온다. 이제 정말 이제 뭔가 정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서 들어와 숨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서요. 사람이 와요. 자, 소설이었다면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었을 텐데 희곡이다 보니까 이제 파국이 되네요. 저녁 때 포탄 터진 소리며 기총 쏘는 소리가 한바탕 요란스럽게 퍼붓는 가운데 막이 오른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양 씨는 이제 온 동네에 4월이 남자를 만나서 임신했어라고 이제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게 왜 하필 양 씨였는가?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최 씨와 양 씨가 이제 그 머리채 잡고 싸우죠. 그러니까 1막의 시작이 이 두 사람의 싸움이었는데 5막의 시작도 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옆에서 이제 싸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막의 시작, 5막의 시작이 좀 닮았습니다. 여기서 또 이웃단학 1이 묘하게 이제 갈등이 고조됐을 때는 항상 주제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는 제 주변대로 살아왔던가?
외정시대는 어떻고 해방은 어떻고 누구누구 잘못을 캘 필요도 없어. 그러니 모두들 우리 그만 덮어주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아마 작가가 바라는 게 요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여기에서 한국전쟁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하던 이데올로기가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주제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왔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국군들이 마침내 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때 한길 왼편에서 국군 사병 두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등장한다. 글쎄 누가 죽인다고 했어. 소장이 보다니까 따라와요. 그래 지금 이제 양 씨는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골로 가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죽었었으니까 그 불신감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이런 태도도 이제 당신들의 천국의 그 나환자들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조베크너 원장이 천국 해도 이미 속을 만큼 속았다. 이제 빨갱이들이 영락없이 몰살당하게 됐어 하며 속 시원하다는 듯이 웃는다. 잘은 모르지만 숲이란 숲은 다 불을 질러버린대. 아까 보니까 석유를 뿌리고는 총 몇 방울 쏘니까 확 하고 다른 게 아주 속이 시원해. 그래서 이런 살레네나 이웃 하나 이를 통해 가지고는 역시 어떤 북한군이 죽는 것을 정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데올로기를 다 비판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그 국군을 정의롭게 표현하는 요건 뭐 1963년도 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이웃 안 하길 속이 시원하다고 아니 자네 미쳤나? 자 그리고 최 씨는 이제 사활을 붙들고 이제 묻습니다. 담담하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4월은 모든 걸 체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씨가 두들겨 패는데 말없이 견디고 참는다. 그러자 살레네가 와서 말립니다. 아주머니 이 손을 놔요. 오랫동안 앓고 난 사람에게 약을 못 줄 만큼 매질을 할 거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양씨한테 일렀을까요? 채씨는. 살레네는. 그걸 그렇게 걱정했더라 하면은 양씨와 채씨 관계 알면서 희죽거리면서 양씨에게 알리지 말았어야죠. 채씨는 양씨에게 알릴 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아는 사람에게 그게 뭐냐? 라고 걱정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살레는 상당히 좀 위선적인 인물이네요. 자, 그리고 땅을 친다. 뭐 땅을 치고 가슴 한번 치고 그 어디 원망할 대상이 없을 때 나타나는 운명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학. 그래서 그 난쟁이가 쏘는 작은 공 거기서도 보면은 집이 철거될 때 난쟁이의 부인이 땅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고 그 이혼하는 일 참아요. 참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참고만 살아왔으니까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힘든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소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는 1963년 소설을 쓰고 있는 그 상황까지도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언제 정말 어떤 소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 혹은 이데올로기가 생겨날 것인가 그런 기대를 담고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 씨와 군인이 왔는데 글쎄 저 뒷산에 있는 우리 대밭에 불을 지르겠으니 그리 알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대밭 한번 봅시다. 왜 하필 왜 대밭인가 하면은 자, 김노인이 상징하던 식욕 그리고 규복이 숨어있는 생존력 규복이 숨어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규복이 죽음으로써 이제 점례와 사월의 애욕까지도 또 집약된 곳이 이제 대밭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니 조만간 거기 저 죽순이 생겨날 건데 식욕 그 다음에 숨어있는 규복 그리고 규복의 죽음으로써 점례와 사월의 애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마을 사람들의 욕망을 한꺼번에 이제 없앤다. 그래서 대밭인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설명을 알겠어. 자, 가세. 우린 개개인 사정 다 고려할 수 없다니까요. 결국 별 차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저 대나무 밭을 이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과 다른 관점, 즉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국군들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점례, 그 대밭만은 태우지 말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 식구를 살리거든 대밭을 살려주세요.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잠시 후 총소리가 연달아 일어나자 대나무에 불 붙이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퍼져나온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말리는데도 그걸 파괴하면서 이건 다 당신들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과 당신들이 청구했던 지배자의 모습을 비교해도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점례와 양치는 넉넉한 사람처럼 말없이 뒷걸음질을 쳐간다. 그겐 절망이라기보다는 공감이 더 짙다. 아이고, 우리 살려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만 하니 느는 것은 나이뿐이구나. 이렇게 이제 대화를 틈으로써 모든 인물들의 욕망을 한꺼번에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대밭에 불을 지르면서 그 불을 피해 도망가던 규복은 이제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규복의 욕망이 좌절되고 그리고 이제 대밭이 불타면서 김노인의 식욕도 좌절됩니다. 이놈은 바로 새로 들어온 머슴이구만.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개그를 치면서 이제 관객들이 이 장면을 너무 부담감 갖지 않도록 배를 합니다. 우리 집 머슴 아니냐? 일동 크게 웃는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에 나타날 사건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웃음을 통해 가지고 긴장감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 씨가 사람 살려요. 우리 딸이 양잿물을 먹었지? 저런. 자, 여기서 4월의 애욕이 좌절되면서 4월이 죽으니까 이제 3개월 된 아기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안 죽었으면 그래도 이제 좀 덜, 이 결말을 덜 부담스럽게 느꼈을 것인데 아기가 죽었다. 자들은 매우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즉 독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 주제를 강렬하게 전달시키고 싶다라는 작가의 욕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그 사회의 미래를 상징하는데 작가는 아기를 죽임으로써 즉 어떤 이 사회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점례가 내가 손을 댄다고 시체가 되살아나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저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점례는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은 절망, 즉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모든 기본적인 요건은 좌절되면서 어떤 한 사람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이제 점례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점례 역시 잠깐의 행복을 통해서 지금 더 큰 절망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가는 전쟁과의 갈등에서 이 소시민들의 욕망이 처절하게 실패한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전쟁의 비인간성,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비판을 하면서 소설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궁금하신 점 질문 받고 이제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최 씨가 예,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딸은 귀덕이고 며느리가 샤월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은 최 씨 입장에서는 딸처럼 여겼을까요? 아, 4월은 채씨 딸이 맞습니다. 귀덕은 양씨 딸이고요. 사월이가 최 씨 딸이라고요? 예, 예, 4월은 채씨 딸이고, 귀덕은 양씨 딸이고.
그리고 점례는 양씨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최 씨 아들, 즉 4월의 남편이 전쟁 중에 죽었고 거기 아마 양 씨가 관련된 모양입니다. 그 양 씨의 아들도 어떤 최 씨와 관련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 예. 그거 좀 알았었습니다. 착각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참,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이, 이 1960년대 나왔던 게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이 쓰다가 있거든요. 그건 소설인데 예. 이렇게 이제 1960년대가 되면은 좌우의 이데올로기가 많이 이제 사라지고 예. 어차피 6.25 전쟁 자체가 다 양쪽에 다 피해다. 그게 예. 이제 소설에서는 나무들 비탈이 서다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좀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북한군의 모습이 그러니까 미드에서 나온 북한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히려 왜 공조 같은 영화를 봐도 뭔가 엘리트고 잘생겼고 뭔가 훨씬 전투력이 센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적해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단쌤들 질문 없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영상 다운받아서 바로 이제 공유 드라이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럼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